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5 시작합니다. 2016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송박, 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죠? 이제 막 시작한 2017년은 또 어떤 한 해가 되길 바라시나요? 뭔가가 일어나길 기대하시나요? 그건 아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겠지요. 현재가 무엇이며 또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그게 달려있지 않겠어요? 오늘 방송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활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을 경제활동의 변화로 가능할 거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보통 협동조합 활동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요. 오늘 방송은 제가 이런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어떤 사회를 바라기에 경제활동이 바뀌면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어떤지를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은 이런 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아지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지요. 내가 바라는 2017년의 한국 사회, 내가 만들어가는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 강의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보다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협동조합 관련 활동을 하고 사회적 경제인으로서 살아가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협동조합하는 활동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죠? 네. 그런데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나날이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내가 웃음을 참을 수 없다 할 그런 마음이시죠? 네. 이제 여러분이 웃으시군요. 왜 한국 사회에서 언젠가부터 협동조합 이야기를 놓고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들을 쓰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혼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로는 너무 힘들고 나도 한 만큼 뭔가 영양가 있는 걸 못 얻으니까 지금 내가 해왔던 거와 좀 반대로 하면 혹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잘 살려고 노력한 게 내 개인적인 행복과 부를 추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병만 들고 별로 생기는 게 없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잘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 살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에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잃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국인이 겪는 변화의 정체라는 이 제목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한국 사회 문제 해법 찾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전혀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학생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별로 그렇게 본인이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거 없잖아요. 그죠? 예. 학생은 왜 살아요? 나중에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 나중에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훌륭해요. 예, 훌륭해요. 그러면 나중에 자아실현은 나중에는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될지도 몰라요. 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아실현을 하면 확실히 안 된다라는 거는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네. 학생 막 이제 걱정되죠.
내가 자신이 안 될지도 몰라. 걱정 말아요. 이 질문을 받으면 본인이 그 길을 찾을지도 몰라요. 학생은 왜 태어났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 내가 왜 태어난 걸 질문하시다니 그거는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의 순간적인 실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이건 옛날에 제가 연세대학교 가르칠 때 항상 매번 수업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놀랍게도 대개 학생들이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막 떨어요. 네. 지금 상당히 학생이 당혹스러워요. 내가 왜 이 앞자리에 앉아가 이런 질문을 받았나. 오늘 참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운명을 탓을 하는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는데 학생은 진짜 오늘 좋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왜? 본인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았던 거.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왜 사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나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질문을 하면 태어난 건 저 뜻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뭐 실수든 또 부모님이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책임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기 힘들까요? 느끼기 힘들어요. 이제 알았어요.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자아가 뭔지도 모른 채로 실현을 한다는 건 더욱더 모른 채로 실현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한 학생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협동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왜 협동조합을 하지? 또 협동조합을 우리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서 부닥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그래요? 뭔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시어시 하면 왜 어시어시 하겠어요? 네. 협동조합은 왜 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먹기 위해서. 죽는 게 무서우세요? 고마워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네. 먹으려고.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저요? 네. 엄마가 낳아줘서요. 아니 잠깐만요 박사님. 사회적 경제활동이랑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질문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학생을 너무 괴롭히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괴로워서 그래요. 이게 답도 없고 너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안 그래도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여기서 왜 사는지, 협동조합을 왜 하는지를 물어버리면 그 답을 과연 제가 이번 생에 찾을 수나 있을까요? 그치만 박사님을 믿고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왜 경제는 경제지 사회적 경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가? 우리가 경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경제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죠? 가치. 오,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대개는 가치. 이거 가치 있어요?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회적 경제 이꼴 돈이 되느냐. 사실은 협동조합 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루어지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냥 돈 많이 벌지 뭐. 그런데 그걸 굳이 경제에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 하면 한국 사회가 지금 있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회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라기보다는 약탈적 경제 또는 이기적인 사회 또는 뭐 수탈적 경제 이런 용어까지도 어떤 분이 쓰시던데
사실은 약탈적, 수탈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뭐 가벌의 관계라든지 재벌이나 중소기업 또는 어떤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직이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열심히 부려먹거나 또는 많이 부려먹거나 심지어는 착취를 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고 있고, 또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건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동체 지향적인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나게 될 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쓰게 된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죠, 그죠? 네.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육동조합 활동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가치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그 가치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마음인가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네 마음하고 같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디 책이나 일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탐구하는 저가 한국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가 하는 마음을 제가 탐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를 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협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이상적인 사회로 이 사회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무엇이고 현재 그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활동을 시작하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가치, 우리가 막연히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게 있다면 그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치는 뭔가요? 사람 중심? 예, 사람 중심의 사회. 그 사람 중심의 사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현실의 부족함이 무엇이며 또 현실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사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또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같다라고 믿는데 한 번도 확인을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적어도 나는 개돼지처럼 취급을 받지 않고 개돼지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나의 삶의 가치를 뚜렷이 표현하고 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뭡니까? 라고 할 때는 마치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또 왜 태어났습니까? 질문을 할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는, 여러분들의 심리는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 반사적인 자아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건 조금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회 자체가 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회에서 좀 반대적인 지금 현재 있는 문제나 모순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싶은 열정과 욕망이 뚜렷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의 모순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은 협동조합 활동이라는 거에 참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협동조합을 왜 하니? 라는 질문이 정말 왜 사니? 왜 태어났니? 이 질문만큼이나 당혹스럽고 답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답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내가 현실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구체화해 볼 수 있다니 실마리가 조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현실의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하길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MRI 찍듯이 다 찍어가지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유력 방송이나 신문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만들어진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법을 안 지킨다. 영남, 호남 등 지역 중심의 정치 구도가 여전히 유지된다.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이 방송 발전을 위해 좋다. 일부 사회계층의 희생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기업은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우리 사회에서 학연이나 지연 등이 일의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데 인색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수준보다 뒤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학생이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어요. 저거는 내가 원하는 사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회가 내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이 심리 상태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쾌해요. 불쾌하다. 그 말은 학생이 내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내 자아를 실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실현이 된지 언제 될지 모르고 있고 내가 그냥 살고 있어요 라고 느낄 때 기분이 어때요? 묘합니다. 묘하다. 불쾌해요? 묘해요? 둘다. 예, 이거 상당히 답변하기 힘들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을 때 느끼고 있는 마음. 이게 분명히 한국 사회가 이렇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당히 불쾌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죠. 바꿔야 돼요. 아주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대통령 물러가라 하는 것만으로 바꿔지겠어요? 아니에요. 새로운 대통령을 잘 뽑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 현실 사회를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래서 부정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부터 잘해야지 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만 하면 어떤 영웅적인 인물을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MB 대통령을 선택을 했어요. 네. 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내용이 더 뚜렷하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웃어요, 그죠? 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렁뚱한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사회의 모습은 좀 징글징글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치 지옥도 아니고 연옥에 사는 그런 느낌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탐색을 했어요. 그거에서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던져봤더니 그 사회는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 자체를 삶의 존재의 1차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어떤 행동으로 많이 나타났냐 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TV에서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광고 혹시 보신 거 기억나세요? 그 광고를 제가 처음에 딱 접했을 때 가슴이 콕 막혔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 왜 사니? 하면 저는 돈을 많이 벌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거는 아무래도 찌질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또 워크숍을 하는 게 좋지, 천막에서 우리가 이 워크숍을 하면 뭔 소린들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면 충분히 충족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되게 찌질하게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시하고 또 사람이 품위 있게 사는 사회는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하지만은 결코 각 개개인의 삶의 목표, 너가 왜 사니? 무엇을 위해서 사니? 할 때 부자가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쪽팔려서 안 하는 사회가 적어도 문명화된 사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덕담이라고 하게 되는 그때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는 거의 막말로 이야기하면 개차반 사회로 돼서 돈만 많이 벌면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뭘 해도 좋다라는 그 마치 허가를 얻는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지난 10년, 1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딱 맞으실 겁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해져도 막연히 행복이나 힐링을 바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부자 되세요라는 그 광고가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10년 안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게 되고 힐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심리는 뭐냐 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 상처 입었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좋겠다, 네가 아픈 게 청춘이라서 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삶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 심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결국에 불안, 이것을 이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삶에 있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 왜 공부해? 공부를 잘해야지 성공하는 거 아닌가요?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닌가요?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좋은 대학에 가면 더 좋은 뭐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또 뭐 고시를 되거나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래, 고위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렇게 되면 국회 청문회에 가서 저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정언을 하게 되죠. 훌륭하네요. 멋있죠, 그죠?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의 이름을 3명을 제가 언급을 하라면 항상 김기춘 씨, 우병우 씨, 진경준 씨,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서울대, 법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고위공무원을 됐다는 아주 놀라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엘리트의 결론은 국민을 덩쳐먹는 권력자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서 대체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불안도 있지만은 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아주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상반된 상황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은 상당히 멋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20대 경제 부강한 국가에 속합니다. 전 세계 국가에 2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0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국가예요. 국민소득이 뭐 50년 전에는 50불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만 불 수준이 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나게 자랑스러운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예요. 그런데 정작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이 나라가 헬조선이래요. 그리고 헛수저라서 저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끝이 김기춘, 우병우, 진경준이라니요. 온 국민이 부자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그 삶의 결과인가요? 한국 사회는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헬조선을 느껴요. 이거 정말 왜 이런 거죠? 내 정체성은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자, 어쨌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현실에 체험한 한국인 헬조선을 이야기하는가 이 둘 사이에서 상당히 헷갈리는데 자,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태연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억울하고 불만이 많다. 자신이 억울한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손해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교수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해. 불의는 우리가 모르니까 있는 거지. 어쨌든 불이익은 못 참아요. 예. 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를 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거 구체적인 행동은 사회적 경제 또는 공동체 지향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마음에서 아마 참여하셨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궁시렁 그리면서 지내거나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셨으면서도 여전히 궁시렁 그리면서 누가 좀 대신 안 해주나 라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서로서로를 믿지 못한다. 가능한 한 잘난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교류하려 한다. 이거는 부자를 원하지만은 돌아서서는 부자를 비하하고 무시하려 한다. 또 유력 정치인을 만나기만 하면 환호하고 악수하려 한다. 우리는 뭐 그렇죠.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한 분이라 오늘 여기 안 오셔서 참 다행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면전에서 하기는 상당히 명구스러울 텐데 그죠? 자, 그랬을 때 부정적인 한국인의 정체성이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허허허,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너무 맞는 말인데 인정하기 너무 싫어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현실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절망이 높아질수록 이상사회를 그리는 마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도저히 못 참겠다. 뭔가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사회적 경제, 협동사회, 공동체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끌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좀 읽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랬을 때 한국인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생각했던 사회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린다.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하기로 한 일은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여 정치가 제대로 된다. 공적인 일처리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당의 입장이나 결정과 다르더라도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다. 공무원 비리는 민간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법원, 경찰 등 사법부가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자, 부자에 대해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제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탐색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지향하고 만들어가고 싶은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각 사람들의 마음을 다 탐색을 해가 찾아냈더니 이 내용이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야, 대한민국이 저렇게만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아니라 10,000불이라도 저렇게만 되면 그게 진짜 훌륭한 사회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저 이야기했다가 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직접 행동으로 그거를 보이는 모습을 조금씩 나타내기 때문에 요 근래 몇 달 사이에 촛불 민심이라는 건 저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강한 한마음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모임에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특강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웬 하늘에 이 계신가 이 생각이 들을 때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진짜 신기하다. 이분의 마음을 저는 10년 전에 이미 알았는데 이거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데 10년이 걸렸구나. 이것이 그러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내가 사는 사회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걸리겠죠. 이러면 그게 희망을 주는 건가요? 또 절망을 안겨주는 건가요? 황심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이렇게 3명의 정치인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시점에서 대중이 각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와 바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실체는 뭐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후보의 성공적인 대선 전략은 뭐가 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 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서 동참해주세요. 잠룡 1명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는 1,000만원, 잠룡 3명을 분석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연구비가 예상됩니다. 만원씩 3,000명의 청취자께서 동참해주신다면 황심소는 1월 말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00만원이 후원된다면 황심소는 청취자 투표를 통해서 제4의 잠룡을 선별한 후에 분석할 것입니다. 결과는 이후 황심소 팟캐스트와 꼭대구사 아고라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1분께서 참여해주셨으며 이를 통해 반기문, 이재명, 문재인 씨 중 한 분의 손가락 하나 정도만큼의 이미지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일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주세요. 2017년 1월에도 꼭대구사 아고라는 계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아직 우리도 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꼭대구사 아고라는
우리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전국의 카페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 심리 독립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꼭대부사 서울 모임은 1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1월 11일 저녁 7시 반에는 광교에서, 1월 13일 저녁 7시에는 대전에서, 1월 18일 저녁 7시에는 광주에서 꼭대부사 아고라가 열릴 것입니다. 각 도시민 청취자들은 해당 날짜 저녁 시간을 비워넣어주세요. 장소는 각 모임 일주일 전에 방송, 팟빵 게시판과 황심소 카페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새해 꼭대부사 아고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보다 집중된 토론을 이어갈 것입니다.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 궁금한 이슈가 있다면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세요. 나는 꼭대부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다고요? 새해에는 꼭대부사 모임에 친구를 데려오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품었던 질문들 숨기지 마시고 모든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물어주세요. 또 꼭대부사를 자신의 도시에 초대해주세요. 저희는 제주, 창원, 목포, 울산, 원주 또는 이미 갔던 광주, 부산 등 황심소의 청취자가 부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눈 딱 감고 문자 한 통만 황심소 전화로 날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010-5720-9430. 마지막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께 황심소를 퍼뜨려주세요. 대한민국 전 국민 심리 독립의 메시지가 휴전선부터 제주도까지 울려 퍼질 수 있도록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이야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고 뿌듯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이상사회의 모습은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저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마치 협동자업이냐, 마을기업이냐, 사회적 기업이냐, 자활기업이냐 이렇게 구분하면서 마치 그 사이에서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믿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한국인이 바라는 이상사회의 모습은 이렇게 각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공공사회, 공정사회, 공약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사회, 공정사회, 공약사회 단어를 비슷비슷한데 무슨 뜻인지 구분은 혹시 되십니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만들고 싶고 이루고자 하는 사회는 공공사회, 공정사회, 공약사회 중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공공사회일 것 같죠? 네, 역시 학생은 똑똑하네. 그러면 실제로 재미있게는요,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실의 한국 사회라는 모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더 바꾸고 싶고 또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이상사회를 지향을 할 때 그 이상사회는 막연히 이상사회가 아니라 공공사회라는 단어로 표현하든지 또는 공정한 사회라는 단어로 표현하든지 공약사회. 아, 이상사회도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단 말씀인 거죠. 공공사회, 공정사회, 공약사회에 대한 설명은 팟빵에 PDF 파일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욱 쉽답니다. 팟빵 깔고 좋아요, 구독하기, 다운로드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약사회라는 거는 무슨 사회냐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부자되는 사회를 만들겠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지만 부자되는 사회를 만들었어요. 이건 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공약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 때는 정치인들이 저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회에서는 진보니 보수니 이거 따지고 박근혜 정권에서 특히 그게 심했던 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종북 좌빨로 몰았어요. 저도 그 종북 좌빨 교수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저 조용히 살았는데 말하면 잘못했다고 그걸로 가지고 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되게 재밌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종북 좌빨이면 진짜 재밌다. 불법자는 종북이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종북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하도 종북이다 그래서 내가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거는 말짱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회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공정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 지금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공사회를 지향하고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사회예요. 이 사적 사회는 형님한테 전화하면 전화 한 통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사회냐면 더욱더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일처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돼요. 그러면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지 진짜 공동의 가치와 또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그런 활동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현재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공정사회가 어떤 사회고 공약사회가 어떤 사회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같은 마음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적 사회는 사회의 빈부격차나 복지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에 공공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 안티사회는 실속 없이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뭘 주장하냐면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공정사회. 그래서 엄격한 법, 질서 속에 공정한 룰이 작동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김기춘 씨나 우병우 같은 분이 열심히 주장을 해요. 왜? 법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칼이고 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이거 하겠어요 저거 하겠어요 라고 약속하는데 결국에는 공약사회는 나중에 다 뻥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항상 선거하기 전에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공공사회, 공정사회, 공약사회 이런 단어들이 헷갈리실 텐데요. 이런 단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상사회를 각기 다르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다르게 보는 이유는 현재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반대 모습을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고 같은 목적으로 모였어도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분명한 대안이라고 여러분들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라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공사회의 특성과 사적인 사회의 특성을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대변을 해볼게요. 이 사적 사회는 사회적 영역보다 사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며 삶의 불편함 중심으로 세상을 본다. 기득권을 비판한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갔다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다. 내가 기득권 집단이 있으면 이런 비판을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있었던 집단에서 좀 밀려났다고 생각하니까 가능하면 거기 들어가면 좋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열심히 비판을 해요. 잘 되는 사람이나 못 되는 사람이나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가 중요해요. 성공이나 출세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현실에서는 그렇게까지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자신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다양한 데서 찾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동네가 나빠서, 저 풍수지리 문제 때문에, 물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자식을 잘못 낳아서 온갖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이 사회에서 자신이 밀렸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공과 출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나 국가가 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니까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사람들은 잘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적하고 나는 조용히 구경만 하면 된다고 믿는 거죠. 사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지식의 모습은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문가한테 물어야 되고 전문가니까 저 사람 말이 맞을 거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전문가 행세를 하는 지식인은 사회의 문제는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딴 나라 이야기인가요? 우리나라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동기가 뭐냐? 심리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저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당신은 저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면 그때부터 약간 걱정이 돼요. 나도 저거하고 비슷한데? 그럼 내가 어떻게 돼야지? 이런 갈등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적 사회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는 분들은 공공사회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걸 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적 사회로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고 그 반대의 모습인 공공사회를 바란다는 말씀인 거죠. 공공사회는 어떠냐 하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국가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막연히 믿어요.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가 나가서 내 대신 또는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지 라는 주장을 많이 해요. 공공복지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는 공공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 가운데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외국의 복지정책이나 시스템을 막연히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에서는 눈을 감는다. 자신이 얻을 이익에 초점을 두는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공짜 점심을 누군가가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공공사회를 이야기한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청년의 역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적 사회에 기반을 하신 분들이 공공사회를 부르짖을 때는 당신은 힘들게 하지만은 내 대에는 제대로 이게 안 되더라도 다음에 오는 청년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 기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쯤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화를 내세요, 저한테. 지금 당신이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비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심리학자가 안 그래도 우리가 막연히 느끼고 있는 캥기고 있는 말로는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한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캥기고 있는 걸 그렇게 꼭 드러내가지고 상처에 소금을 뿌려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네네, 마구 들어요. 공공사회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전에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박수도 쳤는데 실제 우리가 공공사회를 바라는 마음은 그냥 누가 나타나서 북유럽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일 뿐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걸까요? 공공사회도 박수치고 싶은데 진짜 이런 거라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의사가 마치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픈다고 하는 사람이 병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때 그 병에 대한 약을 쓰든지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와 똑같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나 또 그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조건 소통합시다. 이야기를 나누면 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싸워요. 부부싸움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두 분이 대화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한 대 치받고 싶어요. 왜? 서로 싸우는 부부들은 대화가 잘 통하면 싸우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어떤 우리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대화의 부족이라고 막연히 이야기하는데 대화의 부족이 아니고요.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착각은 뭐냐면 내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일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거를 저 사람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옳다고 믿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를 내가 정확히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겠지 생각하면서 그게 조금 틀어지면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한 소리 하죠. 그럼 그 소리 하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서로 한 소리예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아무리 소통을 하면 결국에는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적 경제를 하시는 분들 그 팀이나 모임에서 제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현상이거든요. 나중에는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 제가 말이 틀려. 무슨 말이 틀리는데요? 서로 각자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놓고 이제 내 마음이 네 마음이 아니니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오늘 강의 초청자분들은 소통을 잘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데 무언가 어려움을 겪고 생각한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소통의 문제라고 정의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상사회를 꿈꾸는 마음도 이렇게나 다르고 또 사회적 경제와 같은 공공사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도 실은 내가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좀 해줘 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의 실제 마음, 누군가 북유럽 시스템 좀 만들어줘 라고 하기 때문에 공공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세금은 더 낼 생각이 없으면서 영혼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북유럽과 같이 만들어줘 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공공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속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연말과 연초가 다가오니 WPI와 개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재정리하고 또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은 통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수상한 시국이라 정치인들 다 도둑놈이다 막연하게 싫어하지 마시고 빙의하셔서 WPI 검사를 하시고 또 사연 보내주시면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위즈덤센터 홈페이지에서 WPI를 검사하시고 그 결과를 사연과 함께 셜록황 gmail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serlokwhang@gmail.com입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채택이 될 경우 청취자분들과 공유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별도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박사님과 직접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즈덤센터에 유료 상담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주세요. 비공개 직접 상담은 포털에서 위즈덤센터를 검색하거나 02-6207-7430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황심소 활동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의 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영상 편집이 가능하신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그리고 황심소가 광고주도 받고 있습니다. 황심소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답니다. 수준 높은 황심소 청취자에게 광고하실 분은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serlokwhang@g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또
그 살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큰 단어로 쓰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양한 마음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2016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저한테 끊임없이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기를 저한테 묻을 게 아니라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시고 싶은지를 이야기하시면 선생님이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누가 될 거라고 또 누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아니 내가 누구를 꼭 지지한다는 거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알려주면 안 될까요? 근데 많은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또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마치 주인님이 알아서 잘해주면 노예인 저는 그냥 개돼지처럼 살지요 라는 이런 마음으로 언젠가부터 바뀐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또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는 아주 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냥 읽어주세요. 현재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표에서 찾아 중요한 순서대로 5개를 써보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 아까 학생이 그랬잖아요. 학생 왜 살아요? 뭘 위해 살아요? 질문할 때 갑자기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의 화목, 행복, 건강, 결단, 경제적 안정, 공헌, 관계, 관대함, 권력, 교육, 균형, 긍정적 태도, 끈기, 기술, 리더십, 모험, 발전, 배려, 부유함, 사랑, 성실, 성취감, 긍정심, 자율성, 결제, 정서의 안정, 정의, 직접 성질, 진정성, 쾌활함, 품질, 병, 감사, 성공, 외모, 우정, 유머, 인정, 열정. 가치 체크리스트도 팟빵 PDF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함께 체크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중에서 가지기만 하면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은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그거를 공유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니까 사회적 경제를 이룬다고 할 때, 사회적 경제를 지향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치를 아까 추구한다고 그러셨죠? 그 가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표현입니다. 5가지를 선생님이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 저 마음이 드러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사회적 경제활동을 계속하게 될지, 중간에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포기하게 될지 이런 것까지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가를 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선택한 사회적 경제를 나타내는 또 그거를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하겠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 선생님이 선택한 5가지의 가치를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가치하고 몇 개가 일치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내가 사회적 경제를 하는 데 있어 이런 구체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내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진 거다 라는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관계, 사랑, 성장, 신뢰, 지혜. 자, 여기 5가지 가치에서
3개 이상 일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 아시겠죠? 선생님이 하시는 사회적 경제 그 마음은 여기 많은 분에서 2분 중에서 3개 일치합니까? 3개 일치하세요? 그러면 3분이 모여가지고 한 테이블에 저녁 식사를 하시면 말이 조금 통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세요. 2개 일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좀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대충 알아듣고 공감하는 척은 해요. 그런데 돌았으면 뭔 말을 하는지 기억을 못해요. 1개 일치하시는 분은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회적 경제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에서는 일치하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있어서는 아주 일치하는 것이 떨어진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뭐 그런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근데 그보다 좀 더 영향력 있는 이야기 해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러면 이 선생님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좀 더 심리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계, 사랑, 성장, 신뢰, 지혜라고 하는 가치를 이분은 선택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5가지의 가치 중에서 서로 비슷한 뜻으로 묶이는 것과 서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는 거 단어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선생님은 일단 관계가 나름대로 사랑으로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신뢰를 이룰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성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뚜렷하고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심리학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관계는 사랑으로서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참 힘들어요. 네, 인간관계가 사랑은 잠시고요. 상당히 많은 갈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참 많은 이분은 기대하는 것이 현실의 관계 속에서 많은 실망을 많이 보여되고 그 실망은 사랑을 기대했는데 결국 경험하는 것은 미움과 정오를 경험하고 본인의 마음이 아픈 상황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내 신뢰가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네. 그런데 항상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하는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지혜를 얻은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본인의 아픔을 치료하고 어루만지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런 경험을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 선생님은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시죠? 네. 이게 이제 심리학자가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이 선택한 가치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있고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회적 경제활동에 참가하면서 나의 경험이 어떻게 투사가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선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상사회를 꿈꾸는 마음은 현재 사회를 보는 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경제와 같은 공공사회를 바라는 마음도 실제로는 누군가 영웅 같은 사람이 북유럽처럼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치 체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자신이 하는 활동에 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팟빵에 함께 업데이트되어 있는 PDF 파일 가치 체크리스트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5가지를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나 당신이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이
당신이 고른 5가지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고 실현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을 더욱 구체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을 점검하고 2017년을 맞이하는 요즘, 당신이 선택한 가치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는 새해 선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